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부부대담 시간으로 규원아빠를 모시고 분리의식, 분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별심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종교나 영성 분야하고 좀 다르게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분리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인간 사회나 여러 문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문제거든요. 이 분리한다는 것. 유현준 교수님의 영상이라든가 책 같은 걸 좀 틈틈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지만 기존의 건축하고는 다르게 건축의 인문학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양 건축은 벽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동양 건축은 벽이 없고 기둥으로 된 건축이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대요. 그 서양 사람들은 구별 짓는 거. 벽으로 돼 있으니까 안과 밖이 구별되고 나와 남이 구별되고 이게 구별이 되는 게 근본적인 사고방식이고 동양 사람들은 기둥만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의 구별이 애매하고 또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경이라 그래서 밖의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여온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중시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남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 나이를 묻고 어디 출신이냐,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 위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건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본적인 성향이래요. 내 생각에는 그게 음. 건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도 드러난 거겠지. 예전에 20대 때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강의를 들었는데요. 근데 난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양 철학 강의를 아주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근본적으로 서양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대. 분리. 영과 육신이 분리돼 있다. 이게 성경에도 첫 구절에 나온대요. 동양의 고대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혼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거는 혼백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떨어져 있어서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본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둘이 같이 있어야지 하나의 통합된 뭔가를 이루는 거지 그걸 굳이 분리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분리주의에만 빠져서 자꾸 매몰돼서 그걸로만 보면은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어디 기가 허하다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보약을 먹어서 보해줘서 병을 낫게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서양 의학에서는 병이 들면 그 병든 부분만 잘라내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또 규원 오빠가 얘기했던 것은 뭐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서양의학 발달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 사람에게 병이 생기고 나쁜 일이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 나쁜 원인.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뭐 병원균을 분리해내고 거기에 맞는 백신이라든가 치료법을 발견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의학 만능주의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거하고 없애면 나쁜 것들을 없애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제 성인병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인이 있질 않아요. 나쁜 균이 없어요. 균이 없는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네, 누적돼서 그렇죠. 음식이나 네, 운동이나 환경이나 네. 이런 생활 습관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병인데 거기는 그렇죠. 어떻게 딱 한 가지를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원인을 짚을 게 없다는 거지. 의학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적으로 만들어요. 알코올이 문제다. 담배가 문제다. 매연이 매연이 문제다. 문제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패션 문제다. 뭐 여러 가지보다 마가린이 처음에는 좋다고도 했다가 이제 또 쇼트닝 뭐 나쁘다고 했다가 뭐 항상 바뀌어요. 항상 적을 필요로 해요. 뭔가 나쁜 놈이 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도 또 여러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다이어트에서도 탄수화물이 문제다. 지방이 문제다, 탄수화물이 네. 문제다. 뭐 설은 워낙 다양하지. 항상 적을 필요로 해요. 적. 그러니까 나쁜 거를 배제하고 좋은 걸 하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병균, 나쁜 거, 원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제 젖어 있으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뭐는 나쁘다, 뭐 이렇게 자꾸 분별하게 돼요. 편을 가르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근데 내 기준에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잘 안 해주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건 개개인 주관마다 시각이 다른 것이고 한 사람 안에는
양면성 있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약간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부지런한 것도 나고 게으른 것도 나고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안에 일면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억눌러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무의식에서 억압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마음 공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면은 사람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뭐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결국은 괴로워지거든. 자기가 괴로워져. 자기가. 마음 공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만일 뭐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뭐 악으로 규정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생각밖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걸 떠나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어차피 나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만일 내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나도 그런 행동을 안 할까? 나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주는지, 내 안에는 그런 면이 없는지 그런 것을 오히려 돌아보면서 저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족 간의 문제거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부부 간의 문제지. 규원 아빠의 나의 경우에도 100% 잘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면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그 분리의식을 넘어서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그걸 넘겨왔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때 저 그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 이런 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왜 하필 그런 점에 집중해서 저 사람이 나쁜 면만 보려고 할까? 그건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도 볼 수가 있거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꾸 투사가 일어나고 내가 힘든 게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체중 조절을 성공하고 제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은 그냥 적게 먹는 거더라고요.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나를 살찌게 하는 원인이 따로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이 또 분리의식. 살찌게 만드는 음식,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 편을 가르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전달이 돼요. 한동안 뭐 글루텐이 나쁘다. 글루텐이 만병의 장 누수가 생긴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다이어트 성공기로 많이 올라온 거는 저탄고지라고 탄수화물은 먹지 마라. 안 먹고 지방을 많이 먹고 뭐 고기를 많이 먹고 결론은 항상 이게 다이어트를 분리로 보는 거거든요. 몸에 나쁜 거 이게 나쁘다 그럼 또 이걸 막 금지하고 다른 걸로 채우다가 또 이게 나쁘다 그렇게 하면 또 이걸로 바꾸고 계속 유행이 바뀌거든요. 결론은 많이 먹으면 살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요. 칼로리도 계산도 막 복잡하게 하고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고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해서 얼마를 빼고 그러는데 그냥 필요한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고 살이 빠져요. 단순한 이치인데 좋은 거 나쁜 거 분리하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쁜 거를 안 먹고 참고 막 억지로 참아요. 그럼 이제 괴롭거든요. 사람이란 게 균형 있게 먹고 싶어 하니까 탄수화물 얼마나 맛있어. 그걸 못 먹게 하면 막 너무 괴로워. 그것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그걸 돼. 참았다가 나중에 요요가 오게 되는 거지. 요요가 오는 것도 있고 대신에 딴 걸 많이 먹어요. 몸에 나쁜 걸 안 먹는 대신에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과일도 아주 많이 먹으면 살쪄. 그렇죠. 요즘에 과일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섬유질은 더 줄었거든요. 왜 그걸 잔뜩 먹는지, 내가 왜 음식을 잔뜩 먹는지, 그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바깥에 있는 음식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정치에서 뭐 선거를 하고 후보자들이 나오는 거는 후보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일을 맡겨달라고 나오는 게 선거거든요. 국민들도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선거의 목적이긴 한데 이 분별심을 가지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편가르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너는 왜 이쪽 편을 드냐? 감히 이럴 수가 있냐? 너는 그 사람 지지 않냐? 이렇게 편을 가르다 보면 그게 과열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생활을 하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음식을 잘 균형 있게 섭취하고 몸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분별을 하다 보면 분별하는 것 자체에 너무 재미를 들이게 돼. 나는 뭐 며칠 동안 이걸 안 먹었다. 뭐 오늘은 칼로리를 얼마밖에 안 먹었다. 뭐 넘겼다. 어떡하냐 괴로워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면 본래의 목적을 까먹어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딱지를 붙여버리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나와 연관성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치.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걸로 자꾸 사람을 가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심지어 부부조차도. 그치. 그런데 나한테 못해주면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의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꾸 나랑 연결지어서 뭔가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나누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의 괴로운 원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나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과거에 힘들었던 일 때문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좀 더 강하게 단단하게 다져질 수도 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점도 있는데 그것이 힘들었다 이런 나쁜 점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이렇게 구분해서 나빴던 일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일, 나쁜 일 분별 지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니까 기륭을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그런 문제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근본 원인이 분별심에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 알면서도 실천을 잘 못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교환 아빠 같은 경우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당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에 초연하고 달관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싶다고 요 최대 몸무게에서 10kg를 뺐다고 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월 안에 그렇게 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밥을 진짜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 5살짜리 아이 밥 먹는 양만큼 그렇게 밥 요만큼 먹고 된장국 이렇게 한 공기 먹고 그러고 갔단 말이야 매일. 근데 그렇게 먹고서 배고프잖아. 그걸 어떻게 견뎠었던 거야? 힘든데 잘 견뎠죠. 따뜻한 물 마시고 뭐 딴 생각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딱 요만큼만 먹어야지 하고 바로 한 건 아니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를 많이 못 시켜요. 이게 많이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더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배고파요. 밥을 먹고 나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요. 진짜 요만큼씩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젓가락으로 요만큼씩 떠서 먹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꿀맛이겠지. 그렇게 맛있는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김이나 뭐 김치 같은 거 꺼내서 몇 개 먹으면 밥 다 먹어요. 한 2숟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반찬이 필요 없겠지. 그렇게 먹고 나면 이제 좀 배가 고프면은 이제 물 같은 거나 차 같은 거 좀 마시고 많이 못 먹는 대신에 내가 밥은 요만큼 먹고 반찬도 요만큼 먹고 과일도 한 조각 먹고 과자도 뭐 한 조각 먹고 먹긴 먹는데 그냥 맛만 딱 볼 정도로 먹었다. 좋았던 거는 정신이 맑아져요. 잠도 잘 오고 배는 고픈데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번뇌가 좀 줄어든 것 같아. 교환 아빠가. 성격이 그 난폭했던 포악성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사람이 좀 아니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 아니 배고파서 기운이 없는데 그 단식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 좀비 상태로 말할 힘이 기운도 없어. 없고 서로 다 늘어져서 그러니까 순한 양이 아니라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랬어. 허수아비 상태지. 화낼 힘도 없어. 소리칠 기운도 없고 배고프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관련돼서 그
닥터유 유 박사님 그 영상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의 통찰에 어느 정도 동감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 살을 뺄 때는. 왜 그러냐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동호회 가서 등산하거나 뭐 자전거 타거나 뭐 하고 나면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을 했는데 내려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러다 보면 근육 돼지가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배만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살을 빼러 운동을 하는 건지 뭐 그러는데 운동을 하면 입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이 들면 힘들었다, 고생했다, 뭔가를 많이 했다 싶으면 많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호르몬적으로 그런 호르몬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방출했다,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오늘 했으니까 빨리 보충해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에너지를 안 쓰고 음식만 줄여가면 그게 낫다는 얘기지. 식사량을 줄여서 위 크기를 줄이고 공복감을 약간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고 포만감을 느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도 1일 1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예전에 1일 1식을 해봤거든요. 근데 두 끼 안 먹고 저녁을 마음껏 먹으면 위는 더 커지고 갑자기 또 많이 먹으니까 위가 늘어나고 1일 1식에서 좋은 점은 그 공복감을 느끼는 건 좋아요. 공복감을 느끼면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 지방을 태우는 그 회로가 좀 활성화되긴 하거든요. 단식을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몸에 다시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거든요. 교환 아빠의 경우에는 담낭 절제 수술을 하고서 소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조금 먹어서 그 몇 달 동안 살이 7kg가 쑥 빠졌다 그랬는데 나도 힘이 들거나 답답하면 또 막 먹어요.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많이 먹고 싶다. 특히 이제 단 거를 또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수험생들도 살이 많이 찌고 또 가만히 앉아서 회사에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도 집에 와서도 이제 릴렉스를 못 하니까 또 그걸 또 먹는 걸로 자꾸 땡겨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내가 원래 그런 거 뭐 체질이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못 참아요. 뭐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먹거나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힘들면 먹게 돼요, 사람이.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다는 거는 실제로 뭐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괴롭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몸이 힘든 것처럼 마음도 힘든 게 있으면 또 먹어요, 사람이.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은 음식물 자체를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그게 다른 연관된 측면으로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감정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음식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몸이 불어나는 건데 그거를 해결을 한다고 자기가 뭐 탄수화물을 줄이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유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라든 게 또 다른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내가 먹고자 하는 원인이 지금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허한 마음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잠재의식대로 먹을 뿐이지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이렇게 바라보지를 않거든. 이게 메타인지로 내가 왜 이러지? 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제대로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를 계속 몰두하고 들여다보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메타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일본에서 스모하는 사람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을 불려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거냐면 빨리 먹어요, 빨리. 내가 먹었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응.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말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먹었다는 느낌. 먹었다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알아야 돼. 음식을 먹는 거는 마음적인 것도 있고 내가 얼마를 먹었다는 그 충족감이 필요한 거예요. 충족감이. 그래서 그 핸드폰 보고 먹지 말라는 게 그거잖아.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말하면 음식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음식을 일단 입안으로 넣고 씹으면서 침샘도 자극을 받고 여러 가지로 신호가 들어가요. 식도로 넘기고 위에서도 작용을 하고 이런 걸 거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가 또 팽창되고 거기서 또 호르몬이 자극되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만족감이 느껴지고 또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좀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런 것들 복합적인 작용이에요. 그 과정을 영양소를 알약으로 먹으면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동물이고 이 신체가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사냥하고 수렵 채집하고 그런 시대부터 그 먹었던 음식 거기에 적응된 거거든. 영양학에서 안 좋은 게 삼백식품이라고 설탕, 밀가루, 흰쌀 정제된 것들이 안 좋다 그랬는데 그거를 먹으면 덜 씹어요. 덜 씹고 그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덜 씹는데 칼로리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현미라던가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많이 씹어서 느끼는 만족감은 큰데 영양소는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씹는 데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렇죠.
내가 예전에 생채식 100% 할 때는 막 현미 갈아서 먹고 이러니까 사실 샐러드를 먹긴 하지만 왠지 씹는 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씹고 싶은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껌을 자일리도 사다 놓고서 그거 막 계속 씹었거든. 고기를 안 먹고 그런 걸 안 먹으니까 그 쫀득이를 인간, 사다 그 먹잖아. 쫀득이. 인간이라는 네, 게 충족이 안 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씹고 싶은 욕구가 사람한테는 있어. 저작작용을 하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연관돼 있어서 사람이 씹을 때 또 머리도 잘 돌아가서 공부할 때도 막 씹는 경우가 많아요. 껌을 씹거나 뭐 근데 여러 또 가지 이게 씹고. 너무 많이 씹으면 턱이 달아버린다고 그러잖아. 치과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환자들 중에 이갈이가 되게 심한 분들이 많아요. 이 근육도 발달하고 그런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꾸 씹으면서 해소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가 다 갈리고 막 이가 부러지는 분도 있고 그래. 딱딱한 거를 먹으면 안 좋다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게 참 힘든 문제예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씹으려고 하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거든. 좋은 데 가서 뭐 쉬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 좋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단기간에 빨리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술을 그냥 들이붓는 거지. 의사들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분리해서 뭐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래서 몸에 좋다고 갈아 마시는 거, 몸에 좋은 것들 섞어가지고 선식이니 뭐 디톡스님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면 굉장히 안 좋아 이거.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또 이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에 필요한지를 느끼질 못하거든. 씹었을 때 이 맛을 봤을 때 뭐 쓴맛이 나고 신맛이 나고 이 미묘한 게 있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좀 역하면 이거 먹지 말라는 뜻인데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뭐든지 이게 좋다니까 넣고서 다 갈아서 마시는 거야. 그럼 이게 간에서 해독을 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거를 먹으면 마셔가지고 씹지 않고 꿀떡꿀떡 넘기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거북하게 만들고 갈아가지고 다 이미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흡수는 엄청 잘 돼요. 선식이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했는데 흡수가 순식간에 되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섬유질이 있으면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선식으로 하면 순식간에 쫙 빨려 들어가면 그 음식의 흡수 속도랑 큰 영향이 있고 또 당뇨하고도 큰 관련이 있고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휴대폰 보면서 먹지 말라.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집중해야 돼. 집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를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촉감으로도 느끼고 꼭꼭 씹으면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항상 듣던 말이 밥을 여러 번 씹어 먹으면 온몸이 다 건강해진다. 그것도 마찬가지. 씹으면서 여러 가지가 더 좋아져요. 어떤 영양학적인 측면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또 호르몬적으로도 만족감을 주죠. 사람은 만족감을 자기가 원하는 수치까지 얻어야지 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 만족감을 단순히 내가 몸에 좋은 걸 먹고 빨리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전체로 돼 있는 거라서.